강아지를 키우다 보면 생각보다 사람의 손길이 참 많이 필요합니다. 먹는 것부터 산책, 목욕까지 하나하나 챙겨야 할 일이 많지만 그 중에서도 털을 관리하는 일이 참 힘든 것 같습니다. 털이 많이 날리는 것도 문제지만 정작 우리 댕댕이들이 빗질을 그다지 좋아하지 않으니 한 녀석씩 붙잡고 얼르고 달래가며 빗질을 해야지요. 그런데 오늘은 댕댕이들이 좋아하는 오빠가 함께 해주니 평소보다 훨씬 수월하게 털을 빗길 수 있었습니다. 강아지는 사랑과 함께 살아갔지만 정작 자기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이 참 많습니다. 밥그릇이 비어도 스스로 밥그릇을 채울 수 없고 목이 말라도 수도꼭지를 틀 수 없습니다. 아파도 어디가 아픈지 말로 설명하지 못하지요. 결국 함께 사는 사람이 살펴보고 챙겨줘야 합니다. 그래서 반려동물을 돌본다는 것은 단순히 먹을 것을 주고 예뻐하는 것만이 아니라 말하지 못하는 녀석들의 불편함을 먼저 알아봐 주는 일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오래된 옛 이야기 가운데는 사랑과 개가 한 집에서 함께 굶었던 기묘한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집에는 분명 쌀이 있었고 가족들의 밥은 물론 누렁이의 밥까지 있었습니다. 그렇게 오늘은 기이하면서도 씁쓸한 이야기, 개를 굶긴 며느리, 며느리를 굶긴 사람들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옛날 어느 산골 마을에 가난한 집 한 채가 있었습니다. 집에는 늙은 시어머니와 시아버지, 그리고 아들과 며느리가 살았고 마당에는 오래전부터 집을 지켜온 누렁이 한 마리가 있었습니다. 논밭이 조금 있어 굶어 죽을 만큼 가난한 집은 아니었지만 쌀은 귀했습니다. 그래서 쌀독은 시어머니가 맡아 관리했고 끼니 때마다 딱 먹을 만큼만 쌀을 꺼내 며느리에게 주었습니다. 얘야, 밥 지어라. 예, 어머니. 며느리는 받은 쌀을 씻어 솥에 앉히고 아궁이에 불을 지폈습니다. 밥이 다 되면 시어머니가 부엌으로 들어왔죠. 가장 먼저 시아버지의 밥을 수북하게 폈습니다. 그 다음에는 아들의 밥을 담고 자신의 밥도 챙겼습니다. 마지막으로 솥바닥에 눌러붙은 밥에 물을 부어 누른밥 한 그릇을 만들었죠. 이건 누렁이 가져다 주거라. 그릇은 모두 4개였습니다. 시아버지의 밥, 남편의 밥, 시어머니의 밥, 그리고 누렁이의 밥. 그런데 이상하게도 밥을 씌운 며느리의 밥그릇은 없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나가자 며느리는 한동안 붓도막 앞에 서 있었습니다. 마당에서는 누렁이가 자기 밥인 줄 알고 꼬리를 흔들고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누른밥 그릇을 들었죠. 미안하다. 그리고 부엌 구석에 쪼그리고 앉아 누른밥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누렁이는 그 모습을 가만히 바라보았죠. 한 숟가락, 2숟가락. 그릇이 비어갈수록 누렁이의 꼬리도 천천히 내려갔습니다. 하지만 며느리 역시 어제 저녁부터 제대로 먹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다음 끼니에도 같은 일이 벌어졌죠. 그 다음 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며느리는 살기 위해 누렁이의 밥을 먹었고 누렁이는 아무것도 모른 채 끼니 때마다 부엌 앞에서 기다렸죠. 며칠이 지나자 누렁이의 배가 홀쭉해지고 갈비뼈가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모습을 본 시아버지가 며느리를 꾸짖었죠. 짐승이라고 굶겨서야 되겠느냐. 말 못하는 것일수록 사람이 챙겨줘야지.
예, 아버님. 며느리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러나 그 집에 누구도 며느리에게 묻지 않았습니다. 며느라가, 너는 밥을 먹었느냐? 하고 말이죠. 시아버지는 누렁이가 갈수록 야위는 것이 이상했습니다. 분명 며느리에게 몇 번이나 밥을 잘 챙겨주라고 말했죠. 그래서 이번에는 시어머니에게 물었습니다. 당신, 누렁이 밥은 제대로 퍼주는 것 맞소? 아유, 그러면요. 끼니마다 한 그릇씩 퍼서 며느리더러 갖다 주라고 하는걸요. 시아버지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렇다면 누렁이가 굶는 까닭은 하나뿐이었죠. 며느리가 밥을 주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시아버지는 일부러 자신의 밥을 몇 숟가락 남겼습니다. 그러고는 손가락으로 코를 훔쳐 밥 위에 콧물을 묻혔습니다. 아이고, 밥에 콧물이 떨어졌구나. 나는 못 먹겠다. 시아버지는 밥그릇을 며느리에게 내밀었습니다. 이것도 누렁이 가져다 주거라. 예. 며느리는 그릇을 받아들고 부엌으로 갔습니다. 누렁이가 밥 냄새를 맡고 힘겹게 몸을 일으켰죠. 하지만 며느리는 그릇을 들고 물가로 갔습니다. 밥에 물을 붓고 한 번 씻었습니다. 다시 물을 부어 또 씻었습니다. 콧물이 씻겨나가자 며느리는 차가운 밥 한 숟가락을 입에 넣었죠. 누렁이가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가. 누렁이는 물러나지 않았습니다. 저리 가라니까. 며느리가 손으로 밀어내자 녀석은 두어 걸음 뒤로 물러났습니다. 그러고도 떠나지 않았죠. 그저 며느리가 밥을 먹는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결국 그 밥도 누렁이에게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시아버지는 크게 화를 냈습니다. 내가 몇 번을 말해야 알아듣겠느냐. 누렁이가 저렇게 말라가는데 어째서 밥을 주지 않는 게냐. 며느리는 고개만 숙였습니다. 말 못하는 짐승이라고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 꾸지람이 이어졌지만 며느리는 끝내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차마 입 밖으로 꺼내지 못한 말이 있었죠. 그 밥이라도 먹지 않으면 제가 굶습니다. 하지만 그 말을 한다고 무엇이 달라질 것 같지도 않았습니다. 그날 밤 누렁이는 빈 배를 안고 마당 한쪽에 웅크렸죠. 며느리 역시 배가 고파 쉽게 잠들지 못했습니다. 한 지붕 아래에서 사람 하나와 짐승 하나가 함께 굶고 있었습니다. 한쪽은 말을 할 수 없었고 다른 한쪽은 말하지 못했습니다. 그 뒤로도 달라지는 것은 없었습니다. 끼니 때가 되면 시어머니는 시아버지와 아들, 자신의 밥을 챙긴 뒤 마지막으로 누른밥 한 그릇을 만들었죠. 누렁이 갖다 주거라. 하지만 그 밥은 여전히 며느리가 먹었습니다. 처음에는 누렁이도 밥 냄새가 나면 힘없는 몸을 일으켜 며느리를 따라다녔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부터는 그러지 않았죠. 며느리가 밥그릇을 들고 나와도 마당 한쪽에 엎드린 채 눈으로만 바라보았습니다. 며느리도 그 시선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부터는 누렁이를 쳐다보지 않은 채 등을 돌리고 밥을 먹었죠. 그렇게 며칠이 더 흘렀습니다. 어느 날 아침 시아버지가 마당을 지나가다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인기척에 귀라도 움직였을 누렁이가 꼼짝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누렁아, 대답이 없었습니다. 시아버지가 누렁이를 흔들어 보았죠. 그런데 이미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허허. 시아버지는 한동안 죽은 누렁이를 내려다보다가 부엌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얘야, 이리 나와 보거라. 며느리가 놀라 뛰어나왔죠. 결국 이 지경을 만들었구나. 밥만 제대로 먹였어도 이렇게 죽지는 않았을 게 아니냐. 며느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입술이 잠시 움직였지만 끝내 변명 한마디 하지 않았죠. 시아버지는 누렁이를 집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묻어주었습니다. 그렇게 모든 일이 끝나는 듯 했죠.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장마가 시작되었습니다. 며칠 동안 비가 쉬지 않고 쏟아졌고 논과 도랑에는 흙탕물이 넘쳐났습니다. 어느 날 시아버지는 논의 물골을 살피러 나갔지요. 그런데 흙탕물 한가운데에서 검은 무언가가 꿈틀거렸습니다. 굵고 기다란 몸뚱이, 바로 커다란 구렁이였죠. 시아버지가 놀라 뒷걸음질을 치는데 구렁이가 천천히 머리를 들었습니다. 그 순간 시아버지의 몸이 굳었습니다. 구렁이의 머리가 뱀의 머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며칠 전 굶어 죽은 누렁이의 얼굴이었죠. 누렁이가? 구렁이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천천히 고개를 돌려 한 곳을 바라보았죠. 멀리 빗속에 희미하게 보이는 집이었습니다. 그 순간 시아버지의 머릿속에 한 가지 생각이 번뜩였습니다. 녀석이 며느리를 찾아가는구나. 시아버지는 삽을 내팽개치고 집으로 달렸습니다. 비에 젖은 논둑에서 몇 번이나 미끄러질 뻔했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얘야, 며느라! 대문에 들어서자 며느리가 놀라 뛰어나왔습니다. 아버님, 무슨 일이세요? 어서 숨거라. 어서 빨리. 예? 시아버지가 숨을 몰아쉬며 말했습니다. 아이고야, 누렁이가 돌아왔다. 며느리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아니, 누렁이라니요. 누렁이는 죽었잖아요. 나도 안다. 그런데 내가 분명히 봤다. 구렁이가 되었는데 머리가 누렁이였어. 그놈이 이 집을 보고 있었다. 시아버지는 며느리를 부엌으로 데려갔습니다. 한쪽에는 곡식을 담아두던 커다란 독이 있었죠. 어서 들어가거라. 제가 왜? 설명할 시간이 없다. 어서 들어가거라. 겁에 질린 며느리가 독 안으로 들어가자 시아버지는 뚜껑을 닫았습니다. 내가 열어줄 때까지 절대로 나오지 마라. 잠시 뒤 빗소리 사이로 이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스르르 스르르. 대문 아래로 굵고 기다란 몸뚱이가 천천히 들어왔죠. 구렁이였습니다. 그런데 그 목 위에는 정말로 죽은 누렁이의 머리가 붙어 있었습니다. 구렁이는 코를 킁킁거리며 안방으로 들어갔다 나왔습니다. 건넌방도 뒤졌습니다. 며느리를 찾는 듯 했죠. 시아버지는 처마 아래에서 숨을 죽였습니다. 제발 그냥 가거라. 하지만 구렁이는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천천히 고개를 돌려 부엌을 바라보았죠. 그리고 곧장 며느리가 숨어있는 독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구렁이는 독 주위를 한 바퀴 돌았습니다. 두 바퀴, 세 바퀴,
그러더니 기다란 몸으로 독을 휘감기 시작했죠. 한 겹, 또 한 겹. 마침내 커다란 독 전체가 구렁이의 몸에 완전히 휘감겼습니다. 누렁아! 시아버지가 떨리는 목소리로 불렀지만 구렁이는 꼼짝하지 않았습니다. 독 안에서도 아무런 소리가 들리지 않았지요. 한참 뒤 구렁이가 천천히 몸을 풀었습니다. 그리고 시아버지 앞으로 기어오더니 갑자기 입을 크게 벌렸죠. 툭! 무언가가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시아버지가 내려다 보았습니다. 진흙투성이 부엌 바닥에서 번쩍이고 있는 것은 뜻밖에도 커다란 금덩이 하나였습니다. 시아버지는 금덩이와 구렁이를 번갈아 바라보았죠. 도무지 무슨 뜻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구렁이는 더 이상 시아버지를 위협하지 않았습니다. 잠시 그를 바라보더니 천천히 몸을 돌렸죠. 스르르르. 긴 몸이 부엌을 빠져나가 마당을 가로질렀습니다. 누렁아! 시아버지가 자신도 모르게 불렀습니다. 구렁이는 잠시 멈추는 듯 했지만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대로 빗속으로 사라졌죠. 그제야 시아버지는 며느리가 생각났습니다. 아이고 며느라! 황급히 부엌으로 뛰어들어가 독의 뚜껑을 열었습니다. 이제 나와도 된다. 그놈이 갔다. 그런데 아무런 대답이 없었습니다. 얘야! 시아버지가 독 안을 들여다보는 순간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졌습니다. 며느리가 없었습니다. 분명 자신의 손으로 며느리를 독 안에 숨겼고 뚜껑까지 단단히 닫았습니다. 그런데 독 안에는 사람의 흔적조차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마치 처음부터 아무도 들어간 적이 없었던 것처럼 며느리는 감쪽같이 사라져버렸습니다. 이럴 수가. 시아버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죠. 그리고 조금 전 구렁이가 독을 몇 겹이나 휘감고 꼼짝하지 않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고개를 돌리자 진흙 바닥에는 구렁이가 토해놓은 금덩이가 여전히 놓여 있었죠. 그제야 시아버지는 어렴풋이 깨달았습니다. 살아있을 때 누렁이가 굶어가는 것을 걱정했던 사람은 자신이었습니다. 자기 밥을 남겨서라도 누렁이에게 먹이려 했죠. 반대로 누렁이에게 돌아갈 밥을 계속 먹었던 사람은 며느리였습니다. 사람들은 훗날 이 기이한 일을 두고 말했습니다. 구렁이가 되어 돌아온 누렁이가 자신을 굶긴 며느리에게는 원한을 갖고 자신을 불쌍히 여겼던 시아버지에게는 금덩이로 은혜를 갚은 것이라고 말이죠. 말 못하는 짐승이라고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되는 게야. 안 그렇고 말고 짐승도 은혜와 원한을 아는 법이지. 그렇게 사람들은 며느리의 죽음을 누렁이를 굶긴 대가라고 여겼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누렁이가 왜 굶었는지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묻지 않았습니다. 며느리는 왜 누렁이의 밥을 먹어야 했을까 하는 것을 말이죠. 그 집에는 시아버지의 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남편의 밥이 있었습니다. 시어머니의 밥도 있었죠. 심지어 누렁이에게 줄 밥까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밥을 짓던 며느리의 밥은 없었습니다. 시아버지는 누렁이가 야위어 가는 모습을 보고 안타까워했죠. 자기 밥에 일부러 콧물을 묻혀서라도 누렁이에게 먹이려 했습니다. 그 마음만은 따뜻했죠. 그런데 바로 곁에서 밥을 짓고 있던 며느리가 굶고 있다는 사실은 끝내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며느리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자신을 굶게 만든 사람들에게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자신보다 더 약한 누렁이의 밥을 빼앗았습니다. 결국 한 집안에서 가장 약한 두 존재가 서로를 향했습니다. 며느리는 누렁이의 밥을 빼앗았고 누렁이의 원한은 며느리를 향했습니다. 위에서 시작된 고통이 아래로 흘러 가장 약한 존재들끼리 서로를 해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이야기를 단순히 개를 괴롭히면 벌을 받는다는 이야기로만 보기에는 어딘가 씁쓸함이 느껴집니다. 시아버지는 굶주린 누렁이는 보았지만 굶주린 며느리는 보지 못했습니다. 며느리는 자신의 배고픔은 알았지만 누렁이의 배고픔은 외면했습니다. 어쩌면 그 집에 정말 부족했던 것은 쌀만이 아니었을는지도 모르죠. 누렁이를 굶긴 것은 며느리였지만 그 비극의 시작을 며느리 한 사람의 잘못으로만 돌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며느리를 한 사람으로 존중하지 않았던 시어머니의 무지, 며느리가 굶고 있다는 사실조차 살피지 못했던 시아버지의 무관심, 그리고 아내가 부당한 대우를 받는 동안 아무런 역할도 하지 못했던 남편의 무능과 방관이 결국 며느리를 가장 약한 자리로 내몰았습니다. 그리고 그 고통은 다시 며느리보다 더 약한 존재였던 누렁이에게 흘러가게 되었죠. 결국 이 비극은 어느 한 사람의 악함보단 가까이에 있는 존재의 고통을 아무도 제대로 바라보지 않았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이야기라는 생각이 듭니다.